안녕하세요. 주타자 안교수입니다. 오전 6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뉴스케이퍼사의 주가가 어제 21.64% 올라서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나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상당 부분 관세 부과됐었던 부분보다 주가가 이 시장이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썸네일을 좀 강한 주제로 적어봤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과 그리고 전략대로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연말에 분명히 지방에 있는 건물주는 분명히 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기 시작한 지가 5월 7일 날 처음 올려드리고 벌써 1주년을 넘어가고 있죠. 중간중간 과정에서 이 부분 부딪히는 구간이 있었고요. 이제 시장의 급락 찍었던 요때죠. 예, 요때도 또 사건이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체코 원전건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좀 노이즈가 일어나긴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체코 원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시장에서는 어떠한 악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라고 했어요? 저점 부근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하락 신호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시장은 항상 보이지 않는 손들이 위치하고요. 그 손들에 대한 의견,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기 시작하면 이 두산에너빌티 종목 하나만 가지고도 뭐라고 했죠? 이런 파동을 정확히 맞추면서 어떤 이들은 2배의 수익을 내지만 어떤 이들은 4배, 5배의 수익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오늘도 큰 선물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장중 라이브 진행하는 거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반드시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건 몇 가지 좀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그 기업 IR이라는 부분이 지금 예정돼 있어요. 잘 보게 되면 5월 14일이면 오늘 예정돼 있죠. 9시부터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16일이면 이제 금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신증권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총 3번에 걸쳐서 IR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IR 공시는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자, 보시게 되면 IR을 공시하죠. 4월 23일에 보시게 되면 4월 30일에 공시할게요라고 해서 4월 30일이 실적 발표 나오면서 나왔던 부분을 볼게요. 이때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기대감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IR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왔죠? 주가의 조정을 이끌었던 이 부분이 있었죠. 왜? 주가가 항상 상단에서 위치하게 되면 어떠한 호재 사건이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요. 반대로 이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 기업 IR 내용. 자, 보시게 되면 4월 7일 날 있었던 요 부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주가가 빠져 있을 때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반등의 신호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죠. 이게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그 지표 하나 오늘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수급적인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보시게 되면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빠졌죠. 근데 지금 350만 주의 외국인들의 물량을 소화를 시키고 매수가 350만 주 들어왔고 지분을 줄였다가도 이틀 동안 시장에서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지금 유입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거래량이 2,600만 주와 1,500만 주의 수급에서 실제로 가만히 보게 되면 그렇게 크다라는 수급이 들어와 있질 않죠. 외국인들이 뭔가 이 최근의 주가 상승을 도모했던 어떤 이들은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주가 조정받을 때는 밑에서 받아먹은 상태에서, 그죠? 주가가 오를 때는 크게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까? 최근 보시게 되면 대차 거래라고 하는 게 보일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고매들 측에서 빌려갔던 수량들이 있었는데 상환하죠. 증가시키고 상환하고 그다음 다시 증가시키고 상환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포인트 하나를 가장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의 부근대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체코 원전이라는 이 부분, 그죠?
미확정이다. 자, 요게 나왔던 이 부분을 뚫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위에서 계속적으로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매물. 그죠? 어떤 이들은 여기서 지금 손실 구간에서 위치하고 어떤 이들은 손실 구간에서 위치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갭으로 뚫어낸다고 한다면 물량이 잘 안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과정에서 이 39,000원이라는 가격 있죠. 이 부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때요? 자, 중대 매물대 과거에 두산 중공업이라는 사명을 가졌던 이때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요 부분 어때요? 여기서 부딪히죠? 부딪히죠? 왜 그럴까? 손실난 사람들이 거래량 등장시키면서 이때 딱 들어갔다가 결국은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충분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을 완벽히 물량을 소화했다고 볼 수 있을까? 불가하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최근에 이 모든 거래량을 감안을 했을 때도 이때에 대한 물량을 전부 다 소화시켰다는 볼 수 없다. 그러면 안 좋은 이야기인가요? 주가를 누를 건가요? 팔아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IR을 총 3번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어떤 이들은 나가고 어떤 이들은 들어오게 할 거라고. 그러면 오늘 IR 처음 일정이죠. 그러면 오늘은 주가를 급락시킬까? 아니요. 무조건 오늘은 주가를 올리려고 할 겁니다. 올릴 거예요. 그러면 39,000원이라는 이 트라이 부근을 단 한 번에 뚫어내면서 만일에 위로 딱 솟구치면서 31,000원, 32,000원에 갖다 놓을까? 그러진 않을 거라고.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여기서 여기까지 치고 가면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 지금 상장돼 있는 뉴스케일파사의 주가는 지금 오히려 추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요 부분을 지금 오늘 당장 뚫어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16일과 19일이라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을 뚫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시간적인 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자,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게 우리가 아쉽죠? 항상 거래량. 거래량을 완벽하게 이렇게 추세를 돌리면서 이런 그림의 거래량을 등장시키면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한다고 한다면 나쁘지 않다고요. 근데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량을 줄인 상태에서 요 부분, 그죠? 요렇게 이제 뭐랄까 플러스권을 끝났다고 한다면 즉 이거는 의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을 시켰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아니 160만 주는 개인들이 팔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개인 투자자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들은 팔고 어떤 이들은 사는 거고 외국인도 똑같아요. 어떤 이들은 팔고 어떤 이들은 사는 거예요. 뭐 홍콩 사람, 뭐 일본 사람, 그다음 또 뭐 독일 사람 이 교차돼 있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뭐냐면 지금 5%와 이 총 8% 정도 오르는 이 구간대 거래량이 거의 한 4천만 주 가까이 거래될 때 외국인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략을 봅시다. 오늘은 일단 미국 시장의 분위기도 좋았고 뉴스케일파사의 주가도 올랐기 때문에 무엇이다? 상승의 무게를 두자. 그러나 39,000원을 트라이하면서 그 윗단으로 만일에 뭐 위에서 39,000원을 뚫는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뚫은다고 하더라도 재차 매물을 동장하면서 주가의 조정을 이끌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주식을 조금 이제 했던 분들은 쉽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수익을 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나 이런 거 잡아보면 안 됐었나?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나 이런 거 투자해보면 안 됐었나?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나는 이런 거 투자했으면 안 됐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어요. 자, 욕심을 좀 부릴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티 현재 구간대에서 우리가 팔자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인 이동평균선 5일선들이 이렇게 훼손하지 않고 간다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쉬운 게 있다고. 왜? 중대형주를 거래하면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은 아마 BHI는 이 종목을 제시해드렸는데 신고가를 뽑아내고 있죠. GNC 에너지.
신고가를 뽑아냈죠. 그러니까 이거 아쉽다 이거야.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히든 종목 하나 드린다는 건데 자, 여기 주식타짜 연기수 10억 만들기 경제 채널인데요. 최근에 이제 수익률을 올려주신 거 봤더니 D&D 파마텍, APR, 한국카본, 펩트론, 디움바이오, 산일전기 이렇게 해서 올려드려 주셨어요. 근데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수익률 올려주신 분들 APR, 한국카본, 펩트론, D&D 파마텍 사실 제가 언제부터 제시해드렸냐면 D&D 파마텍부터 볼게요. D&D 파마텍 자, 여기 보시게 되면 D&D 파마텍을 제가 4월 15일 정도, 6일 정도에 말씀을 해드렸을 거예요. 감히 예견합니다. 안 밀릴 거예요. 펩트론 이후에 제가 항상 시장을 보는 눈을 말씀해 드렸죠. 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펩트론이 조정 구간에 편입해 보자라고 해서 이게 51,900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주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죠. 그죠? 자, 왜? 항상 시장을 보는 눈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4월 14일 펩트론 신고가라고 한다면 이런 애들을 건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도 우리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죠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보시게 되면 역시나 4월 언제죠? 15일이었죠. 자, 인벤티지랩 저희 일단 올릭스 펩트론 쉬어가는 구간대에서 설탕 한 스푼 넣어보자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우리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다. 18,750원에 여러분께 말씀해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 APR 역시나 3월 한 언제죠? 3월 잠깐만요. 요거다. 요때 3월 7일 날 제가 한번 알려드리는 종목들인데 직접 검출기를 통해서 APR 65,900원에 편입해 보시죠라고 해서 제시해드렸던 부분이었어요. 보시게 되면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필자가 찾은 종목인데 71,900원에 우리 편입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4월 16일에도 나도 의료기기 화장품으로 쳐주면 안 될까? 응, 쳐줄게. 오를 거야. 라고 해서 이 채널을 좀 재밌게 좀 설명했던 부분인데 채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뭐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들 커버리지를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뭐죠? 파면 사건 나오기 전 12월 24일 새벽이라서 영상이 조금 매끄럽진 않네요. 이때죠. 두산 밑에 완벽 바닥 잡았다라고 해서 2024년 12월 23일에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이 급락이 있었던 요 부분 4월 9일자에도 여러분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이제 요 부분을 뭐라고 했어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죠. 여기서 전저점 부근에서 편입하자고 했었는데 일단 흔들더라도 무조건 편입하자라고 해서 21,050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렸어요.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시고요. 자, 링크 주소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고 혹시나 오늘 영상에서 히든 종목을 분명히 여러분께 하나 드려본다고 했죠. 한 인벤티지랩의 뒤를 이을 정도로 오를 수 있는 히든주 하나 제시해 드릴 텐데 탐방 좀 다녀온 종목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최근에 제가 약속을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이처셀. 3월 달에 약속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10월 23일에 네이처셀 안 오르면 이혼할게요 라고 해서 만원대에 제가 올려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채널을 통해서.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주말 사이에 제가 순차적으로 로또 하나 드릴게요 라고 해서 펩트론, 네이처셀, 올릭스 이후에 3배짜리는 될 건데 로또 당첨 기대해 보시죠. 화이팅! 개인 번호로 로또라고 보내주시면 무작위로 여러분께 400명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라고 해서 3월 28일에 보내드렸었는데 이때 어떤 종목을 보내드려야 되냐면 자, 딱 집어서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 400분한테만 보내드렸었죠. 3월 언제였죠? 3월 28일에 말씀드리고 그죠? 요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10억 만들기를 도와드린다. 자, 그리고 10억이 달성되신 분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연말에 반드시 기부하시라라고 했죠. 3월 28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대로 펩트론, 올릭스, 네이처셀 이후 3배 오를 종목을 드린다고 약속했습니다.
히든 종목은 비만 치료제로 가도록 할게요. 펩트론 올릭스를 커버했었는데 인벤티지 랩을 후속으로 편입해 보시죠. 향후 영상에서 다룰 테지만 14,000원 밑에서는 편입해 보시죠. 10억 만들기 경제 채널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인벤티지 랩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 약속은 분명 지킵니다. 3월 31일에 보내드렸던 것처럼 한 3, 4배 정도는 쉽게 갈 수 있는 종목을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산 엔더빌리티 지분 현재의 구간대는 절대 매도하는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채널도 들어오셔서 알짜의 종목들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거래하시면 큰 도움 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010-8345-3409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 두산 엔더빌리티의 두라고 해서 한 글자 남겨두시게 되면 제가 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도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반드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은 누가 벌어준다고 했죠? 사람이 벌어준다. 지금 두산 엔더빌리티에 대한 주가 전망을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주 근거 없이 떠드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식타짜처럼 주식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채널 만들었다는 거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두라고 해서 부르시면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텐데 제가 언제부터 커버리지 도와드렸습니까? 5월 7일부터 아마 커버리지를 도와드렸어요. 요 부분. 그죠? 한번 같이 볼까요?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혜주는 두산 엔더빌리티입니다. 라고 해서 도와드렸던 부분인데 자, 5월 7일 날 제가 영상을 올렸던 부분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AI 데이터 센터는 원전을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기호입니다. 자, 이게 1년 전에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에요. 5월 7일자. 그쵸? 이때 좀 간략히 좀 보다 보면 이때 전선 관련주들의 흐름이 가장 좋았다고요. 이때 두산 엘리베이터는 바로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커버리지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데이터 센터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AI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확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일어난지 이걸 봐야 되는데, 자, AI, 그죠? 인공지능. 어떤 게 있었죠? 챗봇.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뭐냐? 온디바이스. 작은 모바일 기기에서 스스로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겁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냐면 사실 이 원전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자,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전력이 필요하죠. 전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원전이에요. 왜 그러냐? 자, 풍력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태양광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원가 마진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미뤄질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대규모의 투자를 한 후에 그리고 결실을 이루는 시기가 3, 4년 주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CSO인드나 이런 것들도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즉각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동원할 수 있는 건 뭐죠? 원전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죠. 여름이면 어떻게 되죠? 전력난이 심해지죠. 이 전력난이 심해지는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갖다다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원전밖에 없죠. 정부가 밀어줬는데 유일하게 오르지 못했던 정책 수혜주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으로만 보게 되면 원전 관련주들은 썩 매력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뤘던 부분들 중에서 대한전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피와 살을 다 뿌려먹었다. 근데 결국은 유상증자하고 액면명합하고 대주주의 배만 불렸던 이 기업도 역시나 산업의 사이클이 형성되게 되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영업 환경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지금은 AI 센터의 발전 과정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전력, 그죠? 이게 바로 하단 요소로 작용한다 이거예요. 왜? 자, 봐요. 전력.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1년 동안 커버리지를 도와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 과정에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을 때 있죠.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을 때는 비중의 축소를 좀 해도 괜찮다. 그리고 5월 7일자에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일단 당일에 개파락시 되죠. 4월 30일 비중 덜어놓은 것은 인벤티지를 편입한 부분은 일정 부분 매도하시고 두산 엔비티 비중 덜어놓은 50%의 물량 중에서 30%는 추가로 편입하도록 합시다라고 해서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그리고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도 정확히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사실 교차 매매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도 같이 끼고 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비중에 덜어놓음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 두산 엔비티의 주가가 급락 나왔을 때 이 부분에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현금의 일정 보유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공부하는 채널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오셔서 큰 수익 내는데 포트폴리오도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꾸려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업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자, 조선과 방산과 로봇 이후의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 요 부분이 시장의 주도 업종이었는데, 제가 최근 한 달 전에 제가 세미나에 열었을 때 비만 치료 관련된 업종을 이야기했었죠. 그러다 보니 정말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자, 요번에 제가 새로운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을 세미나를 열 거예요. 그래서 참여 가능하신데 010-8345-3409로 두 세미나라고 해서 남겨주시게 되면 세미나 초청장 여러분들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와서 이제 얼굴 보시고요. 그리고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장 돌아가는 이야기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사실 로봇 업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전에 같은 시기에 말씀드렸어요. 12월 24일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도주니까 자, 여기 12월 24일에 분명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나오션이라는 종목도 조선 쪽 사이클이 정말 좋아질 겁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해드렸던 삼박자의 종목을 말씀해드렸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들께 제가 한 달 전에 새로운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을 다룰게요라고 하면서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펩트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D&D 파마텍, 그리고 인벤티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벌써 3배, 4배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투자를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밑에 보유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단기적으로 우리가 비중의 조절, 그리고 어떤 과정이죠? 맞아요. 비중의 조절. 어떤 이제 대안을 찾아서 우리가 시장이 변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해야 될 행동은 딱 하나예요. 무조건 풀 매수한다가 아니고 적절한 부분대 왔을 때는 우리가 매수의 판단, 어느 부분에 심적인 요런 이 구간대, 부딪히는 구간대가 오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분명 저항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요런 것들도 분명히 우리가 판단하면서 가야 되는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5월 7일자 영상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때 2월 19일에도 여러분께 어떤 특정적인 사건이 나왔을 때는 빠른 속도로 여러분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채널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이때 한번 영상 가볍게 보면서 갈까요? 자, 이게 2달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2월 18일에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다자 안 교수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현재 주가가 355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좀 해드릴 텐데 증권사 보고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보게 되면 3886원 그리고 3300원, 그죠? 3550원까지 갔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는 분명 오늘 이 부분을 한 번에 뚫어내지 못할 거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이런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가 이렇게 훼손을 줬다는 거고, 물론 이 과정에서 체코원 정권이 있었을 때는 사실 뭐랄까요? 이 매물대 부분에서 한번 부딪혔었던 경우, 자, 이걸 보게 되면 항상 중대한 매물대에서는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등장시키면서 실제로 이때 매물대 물렸던 사람이죠. 손실 중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 이 부분을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주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의 무엇을 준다? 맞아요. 딱 이 마지노선에서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대한 소식이라는 표현을 좀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18일에 이 부분에서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때도 역시나 지표를 통해서 좀 찾아냈던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한다면 쥐다짜 안기수의 주도주 포착기입니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활용했던 경험을 담아서 주도주를 파악한다라고 해서 제가 원래 주도주를 검색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거든요. 이 부분은 시장의 주도주들이 어느 정도 훼손 나오는 그 구간대에서는 매도의 신호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매수의 신호가 발생이 돼요. 최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한 상태에서 있죠. 자, 뭔가 이제 맞아요. 주도주들이 바뀌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최근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부분도 바로 이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자, 상단에 나 있는 010-8345-3409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지표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요 부분 보내드릴 거니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아마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오르는 종목들 있죠. 요런 거 한화 시스템,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주도주의 훼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라고 해서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께 찾아낼 수 있었던 부분이죠. 한화, 엔진, 그다음 현대, 롯데, 그죠? 그리고 최근에 최저점에서 여러분께 뭐 인벤티지랩 이런 것들, D&D 파마텍 이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도 비만 치료 관련주들이 자꾸 검색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나중에 대입해 보시면 아는데 뭐 비용이 든다든가 금전을 요구한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010-8345-3409입니다. 두 지표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아마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올려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인벤 티지랩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 제가 4월 17일에도 여러분께 인벤티지랩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다창 교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렸죠. 3주 전에 4월 17일 이때 당시 가격 보게 되면 29,900원이었지 않습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저도 여러분께 도와드리는 거니까 지표 유용하실 겁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두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비만 치료제라고 해서 비만 치료 관련주들 봐야 된다라고 4월 27일부터 말씀드렸죠. 펩트론, 인벤티지랩, D&D 파마텍 이런 거 봐야 됩니다라고 해서 4월 27일자에서도 올려드렸는데 늦었다 생각했지만 늦은 게 아니었죠. 그죠? 그리고 인벤티지랩 늦었다 생각했지만 늦은 게 아니었죠. 저는 요만큼 갈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 분명히 자료 첨부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두산 에너비티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유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여기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제가 드리는 자료 종목을 통해서도 큰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타짜한 교수였고요. 오늘 이제 주가의 흐름을 한번 예측해봐라라고 하면 사실 저도 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에 특징적으로 어떤 시장의 어떤 산업군들이 움직일 때 빠른 속도로 제가 캐치를 할 거고요. 오늘의 주가를 예정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오늘에 대한 부분은 일단 상승에 대한 무게를 두되 39,900원은 오늘 당일 하루에 끝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월요일까지 이제 IR 활동이 있기 때문에 숨을 오늘은 상승을 시켜놓고 숨을 조금 죽인 상태에서 다시 뭐한다? 재차 상승할 수 있다. 자, 구간대에서 조금 이제 그 뭐랄까 보유하는 과정에서 알파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가 도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산에비트의 주가는 분명히 더 갈 수밖에 없지만 항상 과정에서 이런 중대한 어떤 사건들이 등장할 때는 우리가 스마트하게 피해가거나 우리가 눈 좀 이렇게 뭐랄까 털리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의 수급들도 분명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등장하는 외국인들의 수급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최근 이 거래량에서 큰 수급을 등장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샀던 물량들을 조금씩 이제 주가 누르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완벽한 긍정론자입니다. 두산 LBT는. 그러나 항상 과정에서 사야 될 때 덜어놔야 될 때, 사야 될 때, 뭔가 이렇구나. 그런 거 하면 뭔가 대체제를 여러분께 제시해드리는 사람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욕심 부려보실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곡해하지 마시고, 제가 탐방 자료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적어도 인벤티지랩 정도는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채널도 들어오시고, 지표도 반드시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010-8345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3409 이쪽으로 두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